그래프를 차례인가? 삼각함수의 그래프 272번부터 할 차례지. 선생님이 그래프 형태 지난 시간에 설명했니? 아직 안 했니? 그래프는 설명 안 했지.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듯이 삼각함수도 그래프가 있어. 모든 함수는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는 반드시 시험 출제가 되니까 그래프 그리는 법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사인부터 하나씩 그려볼게. 요 페이지에 필기를 잘 하면 될 거고, 좀 쓸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자, 제일 먼저 사인의 그래프. x축, y축 한 다음에 여기다 사각형을 그리는데 2파이에서 끝나는 사각형인데 절반, 다시 절반 4등분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각도를 보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까지야. 위, 아래는 폭이 똑같아.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가 원점이야. 1과 마이너스 1이야. 그 사인하고 코사인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파수처럼 생겼어. 라디오 신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 일정하게 진행되거든. 그것처럼 사인, 코사인도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최대를 찍으면 최소를 향해 내려가고 최소를 찍으면 다시 최대를 향해 올라가고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이거 무한반복이거든. 출발은 어디냐면 사인은 원점에서 출발해. 원점에서 출발해. 그 다음에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 자, 이제 최고 지점을 찍었기 때문에 내려올 일만 남았어. 내려와, 내려와.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다시 올라올 일만 남았으니까 올라가. 그 다음 또 그린다면 올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인데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이어보면 이 점과 점을 이으면 되는데 어떻게 이냐면 X축 위쪽은 위로 볼록하게 그려. 그래서 위쪽은 위로 볼록으로 그려. 아래쪽은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완성돼요. 이게 사인의 그래프야. 자, 그럼 이 그래프 해석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0, 어디를 지나? 0, 0을 지나지.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어디를 지나? 1을 지나. 그 다음 파이, 어디를 지나? 0을 지나. 그 다음 2분의 3 파이, 어디를 지나?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 그 다음 2 파이, 어디를 지나? 다시 0을 지나. 자, 요런 점들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각도의 특징이 뭐야? 이게 90도거든. 파이가 180도니까 90도, 180도, 270도, 360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사인 90도 곱하기 정수는 전부 다 여기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n이 0이면 사인 0도 얼마야? 0이야. n이 1이면 사인 90도 얼마야? 1이야. 사인 180도 2면 180도야. 얼마야? 0이야. 이거 0이야. 자, 그 다음에 3이면 270도 얼마야? 사인 마이너스 1이야. 4면 360도 얼마야? 사인 값은 0이야. 이렇게 사인 90도 곱하기 정수는 이 그래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게 사인의 그래프야.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아, 그래프가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저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린 거야. 딱 한 토막만 그린 거야. 그 다음 토막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똑같은 그림이 영원히 반복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주기라고 불러. 이 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기는 얼마다? 사인의 주기는 2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만약에 오른쪽에 한 번 더 그린다면 이렇게 또 영원히 반복될 거야. 그렇다면 주기를 이렇게 해도 주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한 주기야.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주기야. 전부 다 2파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애매하게 여기쯤 잡자. 여기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인가? 아니지.
왜냐면 이 점은 올라가는 점이고 이 점은 내려오는 점이지. 같은 위치가 아니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수평하게 그렸을 때 얘 올라가는 중이지 얘는 올라가는 중이야. 따라서 얘랑 얘가 같은 지점이니까 별표에서 별표까지가 한 축이야. 자, 주기는 같은 지점까지 와야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거리 다 똑같아. 다 1파이야. 자, 그 다음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코사인도 그래프가 유사해.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야. 그리는 법은 똑같아. 직사각형을 이렇게 2파이까지 그리고 내 토막을 내는 것까지 다 똑같아.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그러면 코사인은 출발이 어디냐면 얘는 0,1이 출발이야. 여기가 출발. 그럼 최고점을 찍으면 내려올 일만 남았지? 내려와. 이제 최소값을 찍었어. 그럼 이제 무슨 일만 남았어? 올라갈 일만 남았어. 올라가요. 이게 코사인의 그래프고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은 위로 볼록을 그려. 여기 둘은 위로 볼록하게 이어. 그 다음 이 두 점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이어. 또 이 두 점도 아래로 볼록으로 이어. 이 두 점은 위로 볼록으로 이어. 이렇게 볼록을 신경 써서 그려주면 돼. 그럼 이 하나하나의 이 그림들, 이 한 칸 한 칸의 그림들은 전부 다 내가 좀 손으로 그래서 좀 삐뚤삐뚤하긴 한데 다 합동이야. 이 네 개의 그래프는 전부 다 합동이야. 뒤집어 보면 포개져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네 개의 그래프는 전부 다 합동이야.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면. 자, 그래서 간격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 코사인도 주기가 똑같이 2파이고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인 것도 똑같아. 그래서 시작하는 지점만 다를 뿐 두 그래프는 근본적으로 똑같아. 내가 아까 막 그렸던 신호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면 사인의 그래프가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면 코사인의 그래프가 돼. 같은 그래프인데 어느 부분을 자르냐에 따라서 사인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코사인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폭도 똑같고 주기도 똑같은 거야. 자, 탄젠트가 좀 다르다. 탄젠트는 마이너스 90도부터 플러스 90도까지가 하나의 주기야. 유일하게 탄젠트는 유일하게 주기가 파이야. 사인하고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인데 탄젠트만 주기가 파이야. 자, 그래프 그리는 것도 달라. 네모를 그리지 않아. 얘도 사인과 똑같이 원점에서 출발해. 0,0에서 출발해. 그런데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고 왼쪽은 이렇게 생겼어. 얘네들도 사실은 뒤집으면 합동이긴 해. 이 점선을 향해 한없이 다가가. 따라서 얘는 점근선이야. 점근선. 얘가 한 주기야. 근데 만약에 다음 주기까지 그린다면 주기가 파이니까 또 파이만큼 해서 여기는 2분의 3파이거든. 그러면 다음 그래프는 똑같은 형태가 이렇게 반복돼. 그럼 이번에도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정확히 한 주기니까 이게 0이기 때문에 여기는 파이가 될 수밖에 없어. 주기만큼씩 차이가 나. 항상 어느 지점을 잡더라도. 탄젠트 그래프 내가 두 개 그렸어. 얘네들은 한 개씩만 그렸고 영원히 양쪽으로 반복돼.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어. 특징이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없어. 대신에 유일하게 주기가 파인 것도 차이점이지만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등장. 얘네들은 점근선의 개념이 없어. 탄젠트만 점근선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탄젠트의 점근선은 따로 외워야 돼.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각이라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x면 여기가 x인 거야. 여기가 2x면 여기가 2x야. 여기가 3x면 여기 3x라고 써야 돼. 각을 그대로 써줘야 돼. 그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자,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왜 이렇게 쓰냐? 여기 보면 점근선을 보면 지금 내가 그림에 그린 게 벌써 3개가 남아있어. 이게 파이만큼씩 계속해서 생긴단 말이야. 그래프 그릴 때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파이 더하니까 2분의 파이. 파이 더하니까 2분의 3파이. 파이 더하니까 2분의 5파이. 무한히 많단 말이야. 그걸 언제 다 쓰는 거야? 한마디로 표현했어.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이냐면 여기서 n이 정수야.
그러면 n에다 0 집어넣어봐. 뭐 나와? 2분의 파이 나와. n에다 1 집어넣어봐. 2분의 3파이 나와. n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분의 파이 나와. 이 식 하나가 모든 정분선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표현법이 되는 거지. 다 쓸 필요가 없고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약한 건 좋지만 그건 아는 외운 사람의 특혜고 외우지 않는 사람은 이걸 외우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야. 따라서 탄젠트의 정분선은 각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외워야 돼. 승훈아? 탄젠트의 정분선 외워봐. 네. 각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보고도 못 외우면 안 돼. 동호야? 너 외워봐.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외워주면 돼. 자, 주기 다시 가자. 사인 주기 얼마? 2파이. 코사인 주기 얼마? 2파이. 탄젠트만 주기 얼마? 파이. 주기는 같은 지점에서 같은 지점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주기가 얼마다? 2파이다. 주기가 얼마다? 2파이다. 탄젠트만 주기가 얼마다? 파이다. 사인의 최대 최소 얼마야? 풀마 1이야. 코사인의 최대 최소? 풀마 1이야. 탄젠트의 최대 최소? 없다.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어. 무한이 올라오고 무한이 내려가는 게 유일하게 최대 최소가 없어. 외웠어? 네. 자, 이걸 외운 상태에서 이제 변형된 버전을 해야 된단 말이야. sin x가 아니라 y는 sin a sin bx 더하기 c 플러스 t. 이거 뭐 한 거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는 거야. 그럼 코사인도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 a 코사인 bx 더하기 c 플러스 t. 탄젠트도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 a 탄젠트 bx 더하기 c 플러스 t. 자, 최대, 최소, 주기 외워야 돼.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야. 결국은 이게 시험에 나와. 자, 최대값은 얼마냐? 사인의 최대는 심플하게 1이었지만 얘는 지금 a가 곱해졌기 때문에 a 곱하기 1에다가 d를 더했으니까 뒤에 d가 더해져. 최소는 마이너스 a에다가 d를 더해. 왜냐면 사인이 1일 때가 최대니까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그런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어. a가.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a의 절대값을 씌워줘. 이게 진짜 사인의 최대 치수예요. 절대값 a 플러스 d가 사인의 최대값이야. 사인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가 사인 최소값이야. 사인의 주기 얼마였지? 2파이였지. 그런데 나누기 절대값 b. 여기서 b가 어디 있던 거야? x의 개수야. 이걸 b를 x의 개수라고 외워야지. 그냥 b라고 외우는 사람은 또 주기를 잘 못 찾을 거야. 그래서 x의 개수분의 2파이라고 외워야 돼. x의 개수로 나눠줘야 돼. 주기를 구할 때. 그리고 알파벳 a하고 d가 중요한 게 아니야. a가 뭐가 중요한 거야? 사인의 개수야. d는 뭔데? 상수항이야. 이렇게 의미를 같이 가져가야지. 알파벳만 달랑달랑 외우는 사람들은 뭐가 a고 뭐가 b고 뭐가 c인지 헷갈려서 풀 수가 없어. 자, 그럼 코사인 다시 연습해보자. 코사인과 사인은 근본적으로 같은 그래프다 다른 그래프다? 어떻다? 같은 그래프라고 그랬어. 시작과 끝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 뭐겠어? 절대값 a 플러스 d. 최소값 뭐겠어?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주기 뭐겠어? 원래 2파이를 x의 개수로 나눠줘야 돼. 근데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주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좀 이상해. 지구의 공전 주기가 365일 1년이거든? 근데 그 주기를 마이너스 1년이라고 말하진 않단 말이지. 그래서 주기는 양수로 대답하기 위해서 일부러 절대값 씌운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탄젠트의 이 녀석의 최대, 최소,
주기. 우리 아까 탄젠트의 최대수도 뭐였지? 당연히 여기도 없어. 여전히 없어. 주기. 탄젠트의 주기 뭐였지? 파이. 그렇지. 좋았어. 나누기 x의 개수. 이것도 b라고 외우지 말라 그랬다. x의 개수라고 외워야 돼. x의 개수. 거기에 절대값까지 씌우는 게 주기 구하는 공식이야. 그럼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는 공식을 이제 우리는 처음 배운 거고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외우는 상태로 나타내야 돼. 오늘 머리에 들고 가는 거야 항상. 저절로 외우지지 않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외워버려. 여기다 내가 안 쓰긴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점근선을 구한다면 우리가 외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요 x만 바꿔주면 돼. x가 아니라 원래 뭐라고 외우라고? 각이라고 외우라 했지. 여기 각이 어디 있어? 여기지 여기. 그래서 각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요게 이제 새로운 점근선이긴 해. 요것도 쓰려면 쓰세요. 각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각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x 부분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쓴 거야. 점근선 구하는 공식. 자, 필기가 됐으면 이제 지우고 예제를 풀겠습니다. 자, 주기는 탄젠트지. 탄젠트 원래 주기 얼마야? 파이. 나누기 x의 개수. 절대값 씌워도 어차피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네. 이런 식으로 주기를 찾으면 된다. 나누기 x의 개수. 이렇게 외우면 주기가 편하다. 자, 그래프를 볼까? 274번. A, B, C를 구하시오. 자, 이 형태를 보고 아 이거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형태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우리 아까 연습한 거 도로 쓸게. 최대, 최소, 마지막으로 주기까지. 최대는 아까 뭐였지? 코사인의 개수에다가 절대값이라고 그랬다. 최소는 마이너스 절대값이라고 그랬고 뒤에 있는 상수항을 그대로 써주면 돼. 아까 D라고 한 게 상수항이라고 내가 불렀지. 이 A는 삼각함수의 개수야. x의 개수 아니야. 삼각함수의 개수. 이 c는 상수하는 말이야. 이게 우리 공식은 d라고 써 있었다.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외운 친구들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으로 풀어야지. 자, 일단 a 플러스 d였는데 a는 삼각함수의 개수. 우리가 d라고 외운 건 상수하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얘만 보고 가면 돼요. 자, 그 다음 주기 구하는 공식은 코사인 주기가 원래 얼마야? 2파이. 나누기 x의 개수 얼마야? x 앞에 곱해져 있는 거 b분의 파이야. 괄호가 쳐있긴 하지만 저게 x의 개수란 말이야. b분의 파이. 따라서 b분의 파이. 이렇게 되면 번분수라고 얘기했고 여긴 2파이도 분수로 고쳐. 2파이도 분수로 고치면 2파이는 1분의 2파이야. 모자 해서 파이분의 2b파이니까 주기는 2b가 된다. 대학원에서. 자, 물론 절대값이 들어갔긴 한데 어차피 b가 양수인가? b가 양수니까 절대값이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겠지. 절대값을 붙여도 그대로 나왔다. 자, 이제 그림을 보고 최대, 최소 주기를 찾아보자. 자, 그림에서 최대 얼마 찾아봐요. 가장 높은 지점 4지 4. 여기 4가 제일 높잖아. 최소는 마이너스 2. 자, 이제 주기를 잘 찾아야 돼. 주기는 같은 지점에서 같은 지점이야. 예를 들어 여기서 출발하면 이 지점 같은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지점 이렇게 같은 지점이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지. 근데 얘는 나와 있는데 얘는 좌표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래? 다른 데 나와 있는 거 없나? 다른 데가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인데 여기 선생님 아까 코사인 그래프 내가 지금 지웠지만 코사인 그래프를 내가 아까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사각형 몇 개로 그렸지 얘들아? 사각형 8개로 그렸어. 아까 이렇게 그렸지. 기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 그럼 이 간격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 합동이고 요것도 합동이고 요것도 합동이야. 이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합동이라고 표현했지. 이걸 이용하면 주기를 찾을 수가 있어. 왜냐면 지금 요 끝에 좌표가 안 나와 있어. 여기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 근데 여기가 나와 있어. 여기 얼마라고 써 있어? 5. 여기가 나와 있어. 얼마라고 써 있어? 2. 2랑 5는 얼마 차이나? 3 차이 나지. 근데 이게 두 칸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3이야. 똑같이. 합동인 걸 이렇게 이용해야 돼. 따라서 이게 3이니까 여기도 3이니까 이건 얼마야? 아니지. 5에다 3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8이 돼야지. 2, 5, 8이 돼야지. 3, 30. 그러면 2와 8이 주기의 양끝이라고. 얼마 차이나? 2와 8은? 6 차이 나지. 따라서 한 주기가 얼마야? 6이야. 따라서 주기는 6이다. 주기는 6이다. B는 3이다라는 걸 구현했어. 자, 이렇게 그래프의 합동성을 이용해서 간격을 조정해내야 돼. 그리고 숫자가 써있는 걸 이용해야 돼. 여기서 나와 있는 숫자가 2하고 5밖에 없단 말이야. X값 말이야, X값. X값이 나와 있는 건 이 두 개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야 돼. 이거 연립하면 되거든? 두 개 더해. C 나왔어. 더한 거예요. 그럼 C에다 1 집어넣어. 그럼 절대값 A, 요 식에다 집어넣을까? 더하기 C는 4. 절대값 A는 3. A 양수야, 양수야. A 양수야. 따라서 그대로 나와. 사실은 A가 양수니까 처음부터 절대값을 없애도 상관은 없어. 양수는 그대로 나오겠어.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연립해서 A와 C를 찾았고 주기를 이용해서 B를 찾았어. 그 원하는 문제를 다 찾은 거야. 근데 이게 주기가 한 문제밖에 없어서 썰렁하네. 연습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골라서 좀 풀 건데, 자, 갑자기 282번으로 점프를 뛴 이유는 그 사이에 있는 문제는 아직 못 풀어. 근데 얘는 내가 아까 설명했어. 사인 2분의 3파이 어떻게 풀지? 사인 2분의 3파이. 자, 각도를 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90도의 배수일 때 각이 90도의 배수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라라고 설명했어. 각이 90도의 배수야. 2분의 파이가 90도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 사인 90도 곱하기 3이야. 그치?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네모를 열심히 그린 다음에 4등분 하시고 이게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2분의 파이씩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사인은 시작이 어디야? 지금 사인이지. 사인은 시작이 원점이야. 여기서 한번 올라가. 그 다음부터는 내려올 일만 남았어. 다시 올라가야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된다 그랬지. 그럼 사인 2분의 3파이는 여기 있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90도의 배수는 그래프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90도의 배수가 보이면 그래프로 찾을 생각부터 해야 돼. 얘가 특별한 거야. 그 앞에 내가 건너뛴 애들이 90도의 배수가 아니어서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돼. 90도의 배수는 요거 한 문제밖에 없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은 오늘 좀 씨름 좀 해야 되는데 공식을 좀 많이 공부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솔직히 괜히 지웠네. 첫 번째, 각이 90도의 정수배면 그냥 그래프로 푼다. 두 번째, 각이 예각이면 암기해서 풀어야 돼. 뭘 암기해야 되느냐? 삼각형 세 개를 암기해야 돼. 사실 이거 중3 때 배웠는데 대부분 까먹지 않았어? 자, 이거 몇 대 몇 대 몇이었지? 30도인 삼각형의 비례식 2대 1대 루트 3. 다시 외워. 2대 1대 루트 3. 숫자가 1, 2, 3밖에 없지. 근데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선생님은 빗변을 먼저 강조해서 2대 1대 루트 3. 짧은 게 1, 긴 게 루트 3. 45도면 여기 몇 도야? 그래서 1대 1이야. 이등변이니까. 그럼 여기는 루트 2.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외워야 돼. 그 다음 60도는 새로운 거 아니야. 얘랑 똑같아. 왜? 여기 몇 도야? 그러니까 같은 삼각형이야. 빗변 2, 짧은 거 1, 긴 거 루트 3. 2대 1대 루트 3. 근데 그림을 워낙 대충 그리는 애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도 그리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이렇게 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2대 한 다음에 어느 쪽이 짧은지 헷갈려요. 그래서 1대 루트 3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림을 조금 인식할 수 있게 그려. 무슨 말이냐면 긴 것과 짧은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게 그려. 이걸 모호하게 그리면 이게 거꾸로 쓰는 현상이 생겨. 그래서 제대로 좀 그리시고 이제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거야. 사인 30도 얼마야? 사인은 이렇게 읽고 그럼 얼마야? 2분의 1이야. 코사인은 이렇게 읽고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야. 탄젠트는? 3분의 맞아. 유리화까지 했어. 유리화 안 해도 괜찮아. 값 쓸 때는 꼭 유리화 해야 되고 중간에 안 해도 괜찮아. 잘했어. 사인 45도. 루트 2분의 유리화는 나중에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탄젠트 45도. 1.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 2분의 1. 탄젠트 60도. 루트 3. 이렇게 영어 쓰는 법을 알면 삼각형 세 개를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은 다 대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걸 외울 필요가 없고 위에 있는 삼각형을 외우란 말이야.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그냥 찾으면 돼. 그때. 근데 삼각형을 못 그리면 풀 수가 없어. 자, 예각이면 이렇게 푸는 거야. 예각이면. 자, 그 다음 다음은 이제 예각이 아닐 때야. 90도의 배수도 아니고 예각이 아닐 때야. 즉 각이 클 때. 각이 클 때. 첫 번째. 클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는데 음각. 그 다음 주기 90도 곱하기 정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붙어 있을 때. 자, 여기서 학생들이 조금 흔들려. 왜냐면 공식이 한꺼번에 보여지니까 힘들거든. 힘들어. 자, 음각부터 출발하는데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간 것처럼 보여.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각도에 있는 마이너스가 사인 앞으로 나간 것처럼 보여. 코사인은 그렇지 않아. 코사인 마이너스 x는 그냥 마이너스 x가 플러스 x로 바뀐 것처럼 보여. 즉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 탄젠트는 어떠냐? 탄젠트는 사인하고 똑같아.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간 것처럼 보여.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는 함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원점 대칭 함수라고 해요. 외울 게 너무 많잖아 갑자기. 그리고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함수를 y축 대칭 함수.
자, 일단 음각은 이렇게 돼. 사인하고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는 원점 대칭함수고 코사인만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y축 대칭함수야. 자, 지금 외워야 돼. 지금 탄젠트하고 사인은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 나가. 그 무슨 함수라고 불러? 원점 대칭 함수라고 불러. 코사인만 마이너스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 이걸 무슨 대칭 함수라고 불러? y축 대칭 함수라고 불러. 여기까지 외웠어? 자,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주기 배웠지. 주기. 사인은 주기가 얼마였지? 2파이였지. 주기는 지워도 돼. 주기는 뭐 해도 돼? 지워도 돼. 2파이를 지워도 돼. 그래서 그냥 sin x야. 코사인도 2파이가 있다면 지워도 돼. 근데 탄젠트만 주기가 얼마야? 탄젠트 주기가 얼마였지? 유일하게 파이였지? 오, 오늘 수업 잘 듣는다. 탄젠트는 2파이를 지워도 되지만 탄젠트는 파이를 지워도 돼. 유일하게. 다른 애들은 파이는 지우면 안 돼. 2파이만 지울 수 있어. 사인하고 코사인은 2파이만 지울 수 있어. 근데 탄젠트만 주기가 나면서 파이여서 얘는 파이도 지울 수 있어. 그래서 그 주기만큼이 보이면 주기만큼은 얼마든지 지워도 돼. 주기가 하나 있어도 지워도 돼. 두 개 있어도 지워도 돼. 지금 우리 지구의 위치에 1년 뒤의 위치는 정확히 같은 위치고 1년 전의 위치도 같은 위치야. 그래서 주기는 더하나 빼나 결과값이 똑같다고 얘기해. 주기는 더하나 빼나 결과값이 똑같다고 얘기해. 자, 마지막이 이 제일 복잡한 3번 공식이야. 90도 곱하기 정수에서 끝나면 그래프인데 안 끝나고 뒤에 뭐가 또 붙어있어요. 뒤에 뭔가가 더 더하기 빼기, 이거 세타라고 있습니다. 세타. 이렇게 쓰고 세타라고 읽어. 책에 보면 이 기호 있을 거야. 뒤에 뭔가 각이 있을 때 x라고 쓰기도 하고 세타라고 쓰기도 해요. 각은. 자, 이때는 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홀수면 변화가 생겨.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 서로 반대가 돼. 근데 탄젠트는 짝이 없지. 탄젠트는 역수가 돼. n이 홀수면 변화가 생겨. 근데 n이 짝수면 그대로란 말은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탄젠트면 탄젠트.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각도는 어떻게 바뀌냐? 이 복잡한 각이 그냥 센터로 바뀌어. 간단해지지? 이 복잡한 각이 더하기가 빼기가 그냥 센터로 바뀌어. 비포 애프터야 지금. 자, 그런데 이게 90도 공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1단계야. 그럼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사분면을 보고 부호를 결정해야 돼. 자, 여기서 사분면은 그거야. 얼, 싸, 안, 고. 몇 사분면에 있냐는 거야. 그걸 보고 부호를 결정해야 돼. 이 각도가 비포가 몇 사분면인지를 보고 비포의 부호를 결정해서 결론에다가 각도 부호를 결정해서 써줘야 돼. 그래서 마지막 공식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 지금 요거를 안 지운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면 음주 90도 이렇게 외우라 그래. 순서가 음주 90도 음주 90도 순서대로 풀어라. 각이 클 때는 음주 90도로 풀어라. 각이 마이너스일 때도 포함이야. 음각. 음은 마이너스를 뜻해. 마이너스 각도를 처리하는 방식이야. 자, 사인 6분의 25파이를 풀어야 돼. 그럼 제가 90도의 배수는 2분의 파이의 배수야? 아니지. 아니야. 얘가 저게 여러분 파이가 180도잖아. 그지? 굉장히 큰 각이야 지금 이거는. 따라서 1, 2번에 해당하지 않아. 각이 클 때로 들어가야 돼.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다 예각으로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야. 어느 공식을 쓰던 간에 전부 다 이 예각으로 끝나야 돼. 마지막에는. 그래서 얘를 풀면 사인 4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일단 음각은 없어.
봐. 주기 있어. 2파이보다 크잖아. 2파이보다 크면 주기 공식을 써야 되는데 얘는 사실 2파이의 2배야. 그런데 내가 아까 주기는 뭐 해도 된다? 지워도 된다 그랬지. 따라서 2파이가 2개 들어있는데 다 지워도 돼. 주기는 지울 수 있다. 1개공, 2개공, 100개공. 그럼 남는 게 뭐야? 6분의 파이지. 6분의 파이. 이것도요. 지금은 60분으로 연습해. 30도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페이지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 선생님이 제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여줄게. 이거를 귀찮아서 딱 한 번만 써. 딱 한 번만. 그 다음에 그 페이지를 맨날 펴놓고 피는 애들이 있어. 이 그림을 책에 어딘가에 한 번 딱 써놓고 다시는 그리지 않아. 그리고 이 그림을 계속 그 그림 하나만 보고 푸는 거야. 시험 볼 때도 심지어 이걸 꺼내서 푸는 거야. 그 오픈북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못 푸는 거야. 못하는 비법이야. 그러지 말고 이걸 예각을 써야 되는 모든 상황이 등장하면 한 번씩 그려. 집에서 숙제할 때 한 번 그려. 테스트할 때 한 번 새로 그려. 계속 그때마다 한 번씩 새로 그려. 언제까지?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때까지. 즉 구구단처럼 나올 때까지. 그 전까지 사인 30도 얼마야? 그랬더니 잠시만요. 자 그려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이요. 요 정도 시간이 나오는 애들은 안 그려도 되는 타입입니다. 이해돼? 버벅거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그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사인 30도 2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예각이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마지막에 6분의 7파이. 자, 음주 90도야. 근데 지금 음각은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각도는 아니야. 따라서 주기보다 커라고 했더니 2파이보다 커야 되는데 2파이보다 안 커. 6분의 7파이. 따라서 얘는 하지만 둔각이야. 그래서 이렇게 쪼개. 왜 이렇게 쪼개냐? 음각 없어. 주기도 없어. 그러면 9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빼기 세타. 이건 둔각일 때 마지막. 둔각일 때 3번 공식을 쓰는 거야. 예각이 만들기 위한 과정이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 9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빼기 세타. 얘 파이지. 파이가 몇 도지? 180도잖아. 그럼 얘는 90도 곱하기 몇 배야? 2배지. 이렇게 표현해. 파이라고 쓰지 말고 2분의 파이 곱하기 2라고 써야 돼. 왜? 그래야 그 옆에 있는 n을 찾을 수가 있어. 여러분 90도랑 2분의 파이는 동의어야 이제. 그렇게 보여야 돼. 90도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90도 이렇게 보여야 돼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n이 여기 있어. n. 자, n이 무슨 수야? 짝수면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니까 그대로 사인이야. 그리고 각은 뒤에 있는 것만 쓰면 돼. 이 복잡한 것 중 뒤에 있는 세타만 쓰면 돼. 선생님 마이너스 면이면 그래도 그냥 세타라고 쓰는 거야. 마이너스 세타라고 안 써. 그냥 세타라고 쓰는 거야. 자, 안 끝났어. 2단계가 필요해. 이 녀석의 사분면을 따져야 돼. 몇? 사분면인지 따져야 돼. 자, 사분면은 이렇게 따지면 돼. 한 칸마다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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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는 말이야. 따라서 90도가 두 번이니까 한 칸, 두 칸이야.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는 예각이니까 여기서 끝나. 6분의 파이가 이 정도니까. 두 칸 플러스 예각이야. 자, 그럼 동경이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지. 3, 4분면에서 사인 제곱 뭐야? 사인 제곱 탄젠트가 플러스잖아. 사인 제곱은 마이너스지. 따라서 이 결과에다 마이너스 붙여줘요. 이렇게 4분면을 보고 부호를 결정한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사인 30도가 또 나와서 마이너스 사인 30도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끝나는 거야. 자, 그럼 결국 각이 음각이냐? 주기보다 크면 2번이냐? 주기보다는 작은데 부수보다 커. 둔각이면 3번으로 가는 거야. 이 순서대로 풀면 자연스럽다는 거야. 10 코사인 3분의 5파이. 10은 냅두고 코사인 3분의 5파이만 풀면 되지. 그러면 10
나와서 마이너스 아직 한 번도 안 나와. 주기 2파이인데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인데 2파이보다 커? 2파이는 3분의 6파이거든. 작지. 따라서 얘는 중각이니까 90도 공식을 써야 돼. 따라서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더하기 빼기 얼마? 이걸 쓸 차례인데 얘는 3분의 5파이고 얘는 2분의 파이니까 좀 계산이 힘들다는 불편함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할게. 이번에는 60도로 풀게. 파이를 180도로 바꿀게. 300도야. 얘를 300도라고 60도로 바꿨어. 주기보다 클 때 주기 공식인데 360도보다 작으니까 90도 공식으로 갈 거야. 따라서 얘는 90도 곱하기 3 하면 270도 더하기 30도. 하여간 뒤에 있는 값을 예각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야. 쌤 이거 왜 3이에요? 90도 곱하기 2 하면 안 돼요? 그럼 뒤에가 120도 둔각이 되잖아. 그러니까 분리해지는 거야. 뒤에가 예각인 게 가장 풀이가 빨라. 자, 따라서 만들었고 이 모양을 만들었고 n 찾으면 n이 이거야. 홀수야 짝수야? 홀수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다 그대로 이렇게 기억해야 돼. 홀수는 바뀐다. 그럼 얘는 10은 냅두고 사인으로 바뀌는데 이 복잡한 값이 뒤에 있는 각도만 달랑 나와. 부호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요도 그냥 각도만 나와. 아직 안 끝났어. 2단계 4분면이다. 얘 몇 4분면이야? 90도씩 3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 그 다음 30도 예각을 좀 더해. 그럼 여기야. 4, 4분면. 4, 4분면 코사인 구호는 얼싸 않고 플러스지? 그럼 답도 그대로. 얘 플러스였으니까 그대로 플러스. 그럼 이제 드디어 예각이 나왔어. 사인 30도. 2분의 1. 그래서 답은 5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90도 공식, 음주 90도를 순서대로 자꾸 활용해야 된다. 278번. 코사인 3분의 13파이. 많이 풀어줄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음주 90도로 하자. 음각이야? 아니야. 주기야? 주기보다 커? 2파이보다 크지? 2파이가 3분의 6파이거든. 3분의 13파이잖아. 훨씬 커. 그럼 얘는 2파이 더하기 3분의 7파이 하면 안 돼. 이거보다는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훨씬 쉽지. 하여간 뒤에 있는 각도가 최대한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해져. 그래서 이 2파이의 2배 지워도 돼. 2파이가 주기가 몇 개일 것만에 지워도 돼. 그럼 남는 건 코사인 3분의 파이야. 파이는 몇 도야? 180도야. 그럼 코사인 60도니까 끝났어. 예각이 나온 게임이 끝나는 거야. 탄젠트. 탄젠트 6분의 7파이. 자, 탄젠트 6분의 7파이면 음각이야? 아니야. 주기보다 커? 탄젠트만 주기가 얼마나 그랬지? 파이라고 그랬지. 탄젠트는 파이보다 크면 지워도 돼. 유일하게 탄젠트. 다른 애들은 2파이가 돼야 지울 수 있어. 탄젠트는 파이만 돼도 지울 수 있어. 유일하게. 그러면 남는 건 예각이야. 30도니까 끝났어. 탄젠트. 얘는 탄젠트가 주기가 파이인데 파이가 몇 개? 3개 들어있어. 그리고 3분의 파이. 탄젠트는 파이가 주기이기 때문에 몇 개가 있어도 다 지워도 돼. 끝났어. 예각으로 끝났어. 예각이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무조건. 자,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 사인 2분의 3파이 어떻게 풀려고 그랬지? 얘는 각이 특이하다고 그랬어. 얘는 음주 90도를 하기 전에 90도 곱하기 정수야.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라고. 이거는 음주 90도 공식 쓰면 안 돼. 그냥 그래프로 찾아야 돼. 얘를 이 공식, 얘는 뒤에 뭐가 있을 때야. 이체는 뒤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여기서 끝나버린다. 90도 곱하기 3 해서 끝나버려. 그럼 그래프로 찾아야 돼. 아까 설명했어.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또 못 찾는데 그래프로 찾아야 돼.
일부러 두 가지 풀이를 좀 해볼게. 285번. 자, 음각 없어 주기. 탄젠트 주기가 유일하게 파이인데 파이보단 작아. 따라서 둔각이니까 요 3번 90도 곱하기 정수를 고쳐야 돼. 그러면 이게 몇 도냐면 180도니까 2분의 135도. 그럼 얘는 탄젠트 90도 더하기 45도야. 이건 60분으로 썼다. 90도 곱하기 얼마야?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1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면 얘는 홀수니까 탄젠트를 뭘로 바뀌어? 역수로 바뀌어. 탄젠트는 역수로 바뀌어. 따라서 얘는 탄젠트 분의 1인데 각도는 뒤에 있는 각을 그대로 써주는 거야. 부호에 상관없이 플러스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요도 플러스로 쓰는 거야. 각은 뒤에 있는 각은 90도씩 쓸 때. 자, 그럼 탄젠트 45도가 얼마야? 1이야. 그래서 답은 1이야. 끝났지? 해결됐지? 자, 두 번째 잠깐만. 해결 안 됐다. 나 2단계 안 했잖아. 홀수 짝수만 했고 3분면 안 따졌어 나 지금. 2단계 안 하면 바로 5답이야. 자, 이 몇 사분면이 안 따졌어. 90도를 한 번 이동하고 45도만큼 더했어. 90도 한 번, 45도. 그러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자, 2사분면에서 탄젠트 부호는 마이너스지? 사인만 플러스니까. 따라서 답에다 뭐 써야 돼? 마이너스 써야 돼. 다 답도 마이너스야. 부호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도 해도 돼. 똑같은 135도를 180도 빼기 45도 해도 135도야. 이걸 빼기로 해도 가능해. 뒤에가 예각이면 다 가능해. 근데 이거는 풀이가 어떻게 돼? 2배니까 짝수지. 짝수면 어떻게 돼? 얘는 그대로야. 뭐 답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 하지만 마이너스여도 그대로 쓰는 거야. 자, 그럼 1단계야. 2단계. 사분면을 봐. 90도를 2번 이동해. 90도를 한 번, 2번 이동했어. 그 다음에 빼기지. 여러분, 빼기는 반대 방향이거든? 반대 방향이면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야. 빼기 예각이니까. 시계 방향. 원래 반시계가 기준이야. 플러스가 반시계야. 반시계로 도는 게 각도야. 근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마이너스 각도야.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이동해야 돼. 따라서 여기 2사분면이야. 탄젠트 부호는 마이너스. 답은 마이너스를 통과시키는 거. 풀이는 다른데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근데 보통 마이너스 선택할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주로 플러스를 선택해서 푸는 게 여러분들은 더 편해. 마이너스를 굳이 할 필요 없고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어야지. 자, 계속해서 90도 공식의 연장선이야. 음주 90도 연장선이야. 오늘은 이 공식을 마스터하는 게 목적이야. 자, 코사인 351도야. 음각 없어. 주기 360도는 없지. 그치? 그러면 코사인 90도 곱하기 3 270도 더하기 81도. 근데 이렇게 하면 뒤에 각도가 뭐가 남아? 세타가 남으니까 81도가 남는데 이 표현은 81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곱하기 4까지. 그리고 빼기 360도에서 몇 더 빼는 거야? 9도. 그럼 9도는 여기 있어. 두 가지 중에 이번엔 얘를 선택해야 답이 나와. 이럴 때 빼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플러스를 주로 즐기는 건 좋으나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 순간은 온다. 이 뒤에 있는 각도가 똑같아요. 자, 짝수야. 짝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코사인이야. 부호에 상관없이. 짝수면 그대로. 근데 사분면 봐야 돼. 90도씩 4번이야. 90도씩 4번이면 제자리야. 360도. 여기서 마이너스 각도야.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이라고? 시계 방향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9도를 이쪽으로 그려야 돼. 예각만큼. 무조건 예각만큼 그리면 돼. 뒤에 건 무조건 예각. 그림도 예각. 조금만 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4사분면이야. 4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 코사인이었으니까 그대로 플러스.
그래서 코사인 9도를 찾아서 0.9877하고 답을 말해주면 되는 거야. 자, 1070도. 각이 아주 크지? 각이 아주 크다는 얘기는 주기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360도보다 더 크잖아. 주기가 360도야, 이게. 이 파이가 360도. 따라서 얘는 주기 공식을 쓸 건데 360도 곱하기 2 하면 720도니까 얼마가 나와? 350도. 근데 350도도 각이 크지? 그지? 이 뒤에가 예각인 게 좋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나는 360도 곱하기 3으로 간 다음에 마이너스 10도 하면 1080도 빼기 10도가 1070도거든. 이렇게 풀 거야. 왜? 그럼 10도가 있어 없어? 뒤에 있으니까. 10도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주기는 지워도 돼. 그치? 몇 개가 있어도 지워도 돼. 그런데 코사인 마이너스 10도가 남았어. 음각이다. 처음으로 음각 나왔어. 코사인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된다? 없어져. 따라서 코사인 10도는 끝났어. 코사인 10도는 써있어. 자,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가버린 애들, 뒤에가 예각이 아닌데 이쪽으로 가버린 애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틀린 거냐? 더 길어질 뿐이야. 그걸 보여줄게. 주기가 지워져. 그럼 코사인 350도가 남지. 350도는 여전히 예각이 아니고 주기보다 작으니까 90도 공식으로 가야 돼. 따라서 코사인 90도 곱하기 3 더하기 80도예요. 잠깐만. 270도에다가 110도인가? 270도에다 몇 도를 넣어야 되니? 맞지? 80도를 더하면 350도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얘는 3, 홀수지.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어. 이제 90도 공식이야. 항상 90도 공식은 바뀌냐 안 바뀌냐의 관점이야. 주기 공식은 바뀌는 게 아니야. 그냥 지워지기만 하는 거야. 전혀 달라. 지금 90도 공식이야. 그래서 바뀌었고 몇 사분면이야? 90도씩 3칸. 1칸, 2칸, 3칸. 그 다음 얘가 80도. 4사분면이야. 4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야. 그럼 사인 80도니까 사인 80도로 이걸 대답해야 돼. 우리 아까 답이 이거였으니까 답은 똑같아. 풀이가 다르지만 논리가 맞기 때문에 답은 똑같이 나오게 돼. 둘 다 정답을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이거는 80도, 10도 양쪽을 다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코사인 10도와 사인 80도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음각해볼까? 291번 탄젠트 마이너스 400도. 처음으로 음각이야. 방금 전에 음각 하나 다루긴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마이너스가 등장했지. 자, 음각 공식 탄젠트는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돼? 밖으로 나가.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 계속 외워야 돼. 이렇게 코사인만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것처럼 뭐야? 두 개는 원점 대칭, 코사인만 마이너스 대칭이야. 얘는 원점 대칭이고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 자, 이제 400도인데 탄젠트는 주기가 180도야. 180도가 두 개에다 40도예요. 뒤에가 예각이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 뒤에가 예각인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야. 주기는 지워도 돼. 그럼 마이너스 40도만 남았지? 그래서 하면 40도니까 여기 써있어. 끝난 거지. 연습을 엄청나게 해. 한국도 마이너스 770도. 자, 근데 293번을 보면 사인 87도 분명히 예각이야. 예각이야. 근데 87도가 없어.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하느냐? 얘는 또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90도보다 작지만 90도 공식을 쓸 수가 있어. 볼래? 90도 빼기 3도. 빼기 3도 쓸 수 있지. 그러면 90도 곱하기
1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홀수야 짝수야. 1은 홀수지. 1. 90도 곱하기 n. 이 n이 중요한 거야. n이 홀수지. 따라서 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각도는 부호의 상관없이 그대로 써야지. 안 끝났어. 2단계 해야 돼. 90도 공식은 2단계 해야 되고 사분면을 봐야 돼. 90도 빼기 예각이야. 90도는 반시계 방향인데 빼기 3도는 다시 시계 방향이야. 그럼 1사분면이야. 1사분면은 전부 다 플러스야. 따라서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풀어야 돼. 표현에 3도가 있으니까. 87도는 없으니까. 합류 풀었지? 이제 탄젠트 310도 풀 차례야. 탄젠트 310도는 탄젠트는 주기가 180도인데 180도보다 크니까 130도야. 근데 이렇게 하면 130도가 또 둔각이지. 그러지 말고 두 배로 하면 어떨까? 180도 곱하기 2 하면 360도지. 빼기 몇 도? 50도? 이 표가 지금 여기 끝이 맞아? 아 밑에 있네. 50, 50을 50도 있구나. 이 표에 있는 숫자가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50. 50이 여기 나왔죠. 거의 성공했다고 봐야 돼. 아까는 130은 없기 때문에 둔각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틀리진 않지만 나쁜 풀이, 더 좋은 풀이는 이거야. 그래서 주기는 지워도 돼. 그럼 탄젠트 마이너스 50도야. 음각이야. 음각 공식 탄젠트는 마이너스 갖고 나. 이제 탄젠트 50도는 읽으면 돼. 탄젠트 50도는 읽으면 돼. 대입하면 끝. 원하는 각이 나오면 읽으면 돼. 자,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302번까지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삼각함수가 굉장히 하이라이트 지점을 향해 가면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삼각함수의 난이도가 좀 높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열심히 따라와줘야 돼. 외울 거 안 외워주면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단원이라고 봐야 돼. 여기는 누가 와서 설명해도 짧게 설명하면 안 되는 단원이야. 이제부터 삼각함수가. 선생님이 학생 때 여기서 한번 위기를 겪었어. 삼각함수에서 힘들었어, 선생님. 지웠다. 필기했지 아까. 요거까지 하고 푸는 시간 줄 건데,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였지? 1이다.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다. 여기서 각이 같은 각이어야 돼. 각이 바뀌면 안 돼. 각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사인 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어? 1 빼기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어? 1 빼기 사인 제곱.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여기도 보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있으니 여기 딱 이렇게 보여야 돼, 이제.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어?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이 식은 사인 제곱 세타. 자, 그 다음에 루트 a 제곱과 루트 a 제곱은 같다 다르다. 이들은 같다 다르다. 다시 n제곱근 a의 n제곱과 n제곱근 a의 n제곱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밖에 있으면 그냥 a. 얘도 사실은 대부분 a인데 절대값 a인 경우가 따로 있다 그랬지. 대부분 a야. 얘만 기억해. 언제라고 했지? 안짝. n이 안쪽에 있으면서 짝수일 때 이 두 개를 만족해야지만 절대값이야. 나머지는 다 a야. 이거 봐봐. 이 똑같잖아. 2가 안짝이잖아. 그리고 얘는 절대값 a라고. 얘는 밖에 있으니까 그냥 a라고. 안짝만 절대값 a라고. 자, 따라서 얘가 지금 이 제곱이 무슨 뜻이다? 삼각함수의 제곱을 가운데 쓰기로 했다. 이게 지금 이건데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표기를.
따라서 이게 지금 제곱이 있는 거야. 여기도 2제곱분이야. 그럼 숫자가 똑같지. 안에 있고 짝수야. 따라서 뭐야? 절대값이야. 그래서 절대값 사인 세타. 분모는 절대값 코사인 세타. 근데 절대값 똑같은데 이어도 돼. 분모 분자가 다 절대값이니까 이어서 써도 돼. 그랬더니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였지 얘들아?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였더라? 탄젠트였다. 탄젠트의 세 가지 얼굴이라고 그랬지. 탄젠트는 다시 얘기할게. 탄젠트는 x분의 y도 탄젠트야. 코사인분의 사인도 탄젠트야. 직선의 기울기 m, 기울기도 탄젠트야. 이게 모두 다 탄젠트야. 전부 다 탄젠트야. 절대가 없는 상태에 쓴 거다 지금. 그냥 탄젠트 쓴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절대값이 있는 것 뿐이야. 이 공식은 그냥 탄젠트야 다.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건데 탄젠트 써있잖아. 세타 36도도 써있고 36도 탄젠트.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절대값 씌워도 양수니까 그대로가 되는 거지. 자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도 외워야 되고 탄젠트는 절대값 없는 상태의 공식이다. 헷갈리지 말고. 이 문제는 절대값이 있지만 공식은 절대값이 없는 상태야. 자 304번까지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 화장실 네.